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곧 있으면 이제 소니 알파 6700 카메라를 사용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2024년에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소니 알파 6700 롱텀 후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반 다를 게 없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스펙을 나열한 그런 리뷰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왜 소니 알파 6700을 선택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작고 가벼우면서 422 10비트 로고 촬영에 우측 손떨방 그리고 사진과 영상 밸런스가 좋은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니 알파 6700 카메라랑 그리고 알파 7C 마크2 이 두 가지 카메라를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알파 7C 마크2는 저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두 카메라의 가격 차이가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저는 렌즈를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파 7C 마크2로 가게 되면 렌즈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더 저렴한 소니 알파 6700 카메라를 구매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아낀 예산으로 저는 렌즈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으로 이제 시그마 1850 렌즈의 표준 줌 렌즈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줌 렌즈로 이제 비로를 촬영하거나 그리고 대부분 제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그마 1018 초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제 얼굴이 나오는 모습이나 그리고 넓은 풍경을 담아야 할 때 그리고 1018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확실히 번들 렌즈를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퀄리티가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이 렌즈에도 투자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2024년에 담은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좀 더 솔직한 리뷰를 시작해볼 텐데, 제가 탑5를 선정해봤거든요. 하지만 이 탑5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 저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솔직한 리뷰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시면서 소니 알파 6700 카메라로도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홋카이도에서 찍은 흰수염 폭포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찍은 이 환경 자체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환경이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깨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장착을 해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카메라의 방진방적 기술은 뛰어났다, 카메라의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422 10비트 로고 촬영을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또 나중에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서 색 보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형 인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결과물들이어서 평생 제가 소중하게 간직할 사진과 영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Your friends, they warned you. 바로 다음 사진은 교토 가와라마치 감호강 블루 아워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18 렌즈를 사용해서 좀 광각의 화각을 사용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때 환경이 조금 어두웠어요, 많이. 그래서 ISO를 많이 높여서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반대로 ISO를 높이기보다 노출을 좀 줄여서 촬영을 해봤어요. 이러면 좀 노출이 좀 안 맞게 돼서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했는데,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노출을 많이 줄여놓고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라이트룸 클래식을 통해서 노출을 조금 올려주니까 확실히 사진이 좀 예쁘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ISO는 최대한 낮추고 이 노출은 좀 낮춘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후보정을 통해서 사진을 살렸다. 근데
많이 살린 것도 아니에요. 노출만 올리고 색감만 보정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적은 환경에서, 그리고 빛이 많이 적은 환경에서도 좋은 사진과 영상을 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f I had a boat, I would sail out. Take every brother and sister of mine. We'd roll in the sunshine. 이제 탑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타루에 갔을 때 찍은 사진과 영상인데, 오타루역에서 쭉 내려가면 보이는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멋진 배가 하나 있었고, 또 되게 맑은 풍경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때 찍은 환경 자체가 되게 바람이 너무 또 많이 불기도 하고, 되게 그냥 가만히 서서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만큼은 액티브 손떨방을 켜놓고 촬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then hope God is real. I'll pick you violet flowers. 그리고 이 영상과 사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2 10비트 로그 촬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모든 사진들을 다 로우로 촬영을 하거든요. 색 보정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에게 좀 예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사진이다 보니까 탑3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탑2로 넘어가 볼 텐데, 이때 찍은 사진은 홋카이도 이제 BA를 가기 위해서 삿포로역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시간대가 6시 반쯤, 좀 새벽때였죠. 시간이 좀 많이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춥기도 추웠고, 근데 이제 일출이다 보니까 확실히 하늘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푸른기도 살짝 도는 그런 색감을 좀 구현을 하고 싶어서 이때도 4:2 10비트 로고 촬영을 켜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이제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솔직히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같은 구도에서 찍은 뭐 영상,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진만큼은 좀 특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탑2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필수적으로 지금 벽에 걸려있는 저 사진처럼 필수적으로 대형 인화를 해서 제가 벽에다 걸어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대망의 탑1. 뭐 많은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벽 쪽에 걸려있는 저 교토 가와라마치 낮에 찍은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저 감호강이 제가 카메라를 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감호강을 너무나 가고 싶었고, 그리고 저 풍경을 너무 예쁘게 잘 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카메라를 구매한 것도 저 교토의 가와라마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 이미 대형 인화를 했습니다. 저 때 찍은 사진은 시그마 1850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대형 인화를 함에 있어서도 사진 퀄리티는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 제가 한 해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수많은 사진을 찍기는 했거든요. 이미 또 제 안에 이제 좀 후보로 골라내기 어려웠던 사진과 영상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사진과 영상들은 제 인스타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간단하게 이 소니 알파 6700 카메라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4:2 10비트 로고 촬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측 손떨방, 그리고 방진방정, 한 요 정도가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카메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소니 알파 6700 카메라를 샀을 때 빨리 풀프레임으로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지만 소니 알파 6700 카메라에 이제 작고 가벼운데 성능이 아주 좋다라는 점이 너무 크게 와닿았고, 아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풀프레임을 하나 구매를 한다고 해도 계속 평생 서브용 카메라나 여행용 카메라로 계속 저의 곁을 지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제가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알파7CR이라는 카메라이거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화소 바디로 6100만 화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또 사진과 영상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구매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 채널이 잘 되거나 제가 키우는 인스타가 좀 잘 될 경우에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소니 알파 6700 카메라의 총평을 하자면 여행용 카메라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상업으로도 이 카메라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고 여러 곳에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그만큼 성능이 좋고 여행용 카메라로도 제격인 점은 컴팩트하고, 그리고 성능 또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처럼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또 카메라에 입문을 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최신 기종인데다가 성능을 또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니 알파 6700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실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많은 사진과 영상을 담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카메라와 함께 계속해서 세계의 여러 곳곳을 돌아다닐 예정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쁘게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영상과 사진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